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지은이, 정약용, 박성무, 편저. 이 책의 목차는 1장에서 인물 소개, 2장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장에서 두 아들에게 주는 가운, 4장에서 둘째 형님께 보낸 편지, 5장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6장에서 기업 경영 적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물 소개입니다.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졸하였습니다. 1762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출생하였고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한림, 교리, 암행어사, 곡산 부사, 동부승지, 형조 참의 등 벼슬을 지냈고 신유 교육에 연루되어 40세 때부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장, 유교 경학, 천문, 지리, 과학의 진보적 학풍을 정리하고 실사, 수시 학문으로 500여 권의 실학 저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시와 문해에 뛰어난 저서가 남겨져 있고 1836년에 향리로 별세하게 됩니다. 편역자 박성무는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성균관대 석좌 교수이며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1.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2.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불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다산의 매서운 선비정신 4번째, 어렵고 어두운 유배 생활에서 자신의 고달픈 삶을 토로하지 않으면서 5째, 아들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양길에 올라서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들으라. 유배지 경상도 장기에 도착하여 이별의 해포, 자식에게 어머니에 대한 효성, 아버지의 묘소를 다녀가며 해포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선비의 마음씨를 가져라. 신지도 기양살이 형님 정약전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시되어 있고 다산의 큰아들 문장의 독서와 선비의 마음 갖기를 권하고 있다.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도와 덕의 완성을 강조하고 서경과 예기, 사서와 사기의 숙독을 강조하였다. 참다운 공부길,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다. 폐지적으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이다. 의원이 3대를 계속해 오지 않았다면 그가 주는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이 문장도 마찬가지다. 독서는 근본을 확립해야 학문의 뜻을 두고 효제를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라. 사소한 일에 유의하여 효도하는 길을 따르라. 올바른 처신에 대하여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라. 벼슬을 하던 시절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화된 아들에게 경각심과 베품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큰아버지 섬기기를 아버지처럼 하라.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자식에게 바뀐 현실을 일깨워주며 독실하게 행실을 닦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하면 하루에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눌러쓴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 하피첩. 병처 기패군 천리탁심소 세구 홍익태 창현 염세모 재성소서첩 료사 계자구 서기념이친 종신 전패장. 하피첩은 몸져 둔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의 먼 곳에서 본 마음을 담았구려. 오랜 세월의 붉은 빛 이미 바랬으니 늙음하게 서러운 생각만 일어나네. 재단하여 작은 서첩을 만들어서는 아들 경계해주는 글귀나 써보았네. 바라오니 어버이 마음 제대로 헤아려서 평생토록 가슴속에 새겨두거라. 어머니의 치마폭에 눌러쓴 아버지의 사랑과 교훈. 매조도. 시집가야 할 딸 아이에게 쓴 시. 편편비조 시가정매 유열기방 해연길에 원지원서 라기가실 화지기영 유분기실. 사뿐사뿐 새가 날아와 우리뜨락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시네. 매화꽃 향내 짙게 풍기자 꽃향기 그리워 날아왔네.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거라. 꽃도 이제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두 아들에게 주는 가언입니다.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용기는 삼덕이다. 삼덕은 바로 지인용이다. 비밀로 하는 일이 없기를. 국량의 근본은 용서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내 땅 남의 땅을 가리지 말고 하늘로 치솟겠다는 기상. 모든 진리를 알고픈 지식욕. 저술에 관한 뜻. 나의 저술을 후세에 전하거라. 사후 제사 풍성한 음식은 내 책 독서나 한 구절 베껴두기를 활용하라. 나의 시에 대하여 천성적으로 시를 좋아하니 지극 즐거움이 경정 연구였다. 시집 편찬은 정수만 편찬을 희망한다. 국방에 관한 책. 국방과 방법에 관한 저술을 준비하고 아들에게 부탁하였다. 책을 지을 때 유의할 사항. 경전이 제일이다. 세상 경륜, 백성 시의 학문, 국방이다. 시시콜콜, 지묵 낭비고 대신 농사나 짓는 것이 낫다. 두 아들에게 주는 교훈. 임금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신은 어떻게 했어야 하나?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전신적인 부적을 물려주마. 옛 친구를 생각하며 생계를 꾸릴 때도 사대부답게 하거라. 둘째 형님께 보낸 편지. 현산 어부에 대하여. 책 젖을 도리는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예약으로 꾸미고 가명, 제부, 군려, 형옥을 포함하고 농포, 의약, 역상, 산수, 공작의 기술을 시줄로 삼아야 완전해질 것입니다. 무릇 젖을 할 때는 항상 이 항목을 살펴야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저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족 도설은 이런 항목으로 살펴볼 때 몇몇 연구가들에게 필요할 것이니 그 활용이 매우 절실합니다. 밥하는 노파에게도 배웁니다. 수학은 음악과 상극입니다. 성인들의 책을 읽고 말씀 올립니다. 형제간의 학문 토론, 상례에 관하여 기양사리의 기로움을 잇는 법,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까지도 있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영암군수 이종에게 당부한다. 고우를 다스리는 방법, 복록과 지위를 다 떨어진 신발처럼 여겨라. 형벌의 세 가지 등급은 아전을 어떻게 거닐 것인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적용 방식.
인문경영학의 원용,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인류로 가는 길이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바로 신뢰다. 협동, 양보, 희생, 예절만으로는 안 된다. 종속, 덕목, 무엇이 돼야 신뢰가 생기나?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용서하고 책임을 다하며 배려하고 소유해야 된다. 셋째, 지키는 방법은 연습이다. 본능, 습관과 자아실현과 연관된다. 이상입니다.